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맙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이거는 브라이덜 샤워 때 친한 언니들이 준비해준 왕관인데요.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도 축하할 일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그때 모습 그대로 와보았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오늘만 좋았느냐? 아니죠. 어제부터 갑자기 대세 전환을 엄청 크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성장 섹터가 조금 지지부진해지면서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요. 의료 AI만은 대세가 꺾이지 않고 다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지금 국내 장이 매우 어지럽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점은 대세는 꺾이지 않고 글로벌 트렌드는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에서도 제일 꺾이지 않는 트렌드는 의료 AI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AI와 바이오 AI는 제가 같이 동일한 단어로 쓰게 될 거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오케이, 일단 지금 의료 AI 제가 진짜 한 두 달 전부터 계속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한 종목을 픽해서 그것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의료 AI라는 그 메가 트렌드가 왜 이렇게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미국 정부도 밀어주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도 여태까지는 정말 건보 적용이나 승인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되게 밀어주려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의료 AI 기업들이 대부분 국내는 승인만 받아놓고 해외에서 특히 미국과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먼저 매출을 발생하거나 그쪽 파트너십을 늘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부터 레퍼런스가 쌓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해외 진출도 훨씬 더 수월하겠죠? 거기에다가 중국조차 최근에 건강관리 쪽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오면서 진단, AI,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들에 대한 정책,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 사실 정부 개입이 매우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좋은 보도자료들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고요. 글로벌 의료 AI 기업들, 중국, 미국, 유럽, 글로벌 의료 AI 기업들이 작년에 혹은 재작년에 적자인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1, 2년 내내 꼬꾸라졌어요. 계속 주가가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슈레딩거, 엑사이언티아, 리커전도 마찬가지고 이런 AI 기반의 기업들이 주가 추이가 작년까지 너무나 안 좋았는데요. 올해부터 크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모멘텀도 많고 금리 이슈도 어느 정도 안정화될 거라는 생각 때문이기도 할 건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AI라는 메가 테마가 빅테크들로부터도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AI 헬스케어, AI 의료, 바이오 AI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게 메인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조차 AI 헬스케어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엔비디아가 리커전이라는 AI 신약개발 플랫폼 기업에 돈을 600억 원 이상이나 투자를 하면서 AI 헬스케어로의 진출을 보여준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리커전 주가도 급등했었습니다. 지금 약간 내려온 것 같긴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딜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더 큰 이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큰 빅테크들 혹은 바이오 기업들이 AI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매출 창출이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정부 간 계약도 수월해질 수밖에 없고 파트너사를 찾기 수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좋은 긍정적인 요소들
고려했을 때 메가 트렌드가 꺾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찌됐든 의료 AI, 오늘 국내 주식들도 너무 주가 추이가 좋았어서 관련해서 또 설명을 드리기 전에요. 우리나라 정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드디어 7월 26일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일을 냈습니다. 2023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디지털 의료기기와 AI 진단 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당장 건보 적용을 할 거야가 아니라 9월에 확정적으로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확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3년간 임시 건보 적용이 시작될 거고요. 3년 동안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쌓이고 잘하는 기업들이 선별이 된다면 그 기업들 위주로 건보 적용이 지속될 수 있겠죠. 어쨌든 너무나 긍정적인 뉴스. 한국도 우리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좋은 뉴스를 축하하며 AI 진단 의료기기 건보 적용 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거기에 업체들에게 급여와 비급여 선택권을 준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수가 결정에 대해서 선택권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급여를 하게 되면 치료 효과나 비용 효과성이 불확실한 경우에 당연히 사람들은 돈을 쓰기 싫겠죠. 그래서 급여를 했을 때 당연히 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분야입니다. AI도 마찬가지겠지만 AI는 상대적으로 의사분들이 쓰는 경우가 많을 진단기기이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여, 비급여 똑같이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급여 적용할 경우에는 유사한 범주별로 분야를 구분해서 기존 수가가 10,000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AI를 진단해서 사용할 경우에 4,000원, 5,000원 수가를 가산해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환자 본인 부담금은 일반 촬영이랑 동일하게 하는데 AI를 쓸 수 있게 한다라는 거 엄청난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의 국내 연구 목적으로만 AI 의료기기들이 많이 쓰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병원에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됐고 건보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매출로도 이어지고 관련 기업들에게 정말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지털 의료기기, AI 진단 의료기기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추가적으로 그 안에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 심뇌혈관 질환 인적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디지털 의료기기, AI 진단 의료기기랑 완전히 다른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요.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심뇌혈관 질환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제 심뇌혈관 질환이라고 한다면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은 골든타임이 너무나 중요하고 네트워크가 중요해요. 신속한 의사결정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의료 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 규제를 개선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고 7월 31일에 발표를 한 번 더 한다라고 합니다. 7월 31일에 관련 정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게 된다면 내년 1월에 시행을 했을 때 조금 더 확정적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심뇌혈관 질환 쪽 하고 있는 기업 여기 있죠. 뇌졸중 하고 있는 JLK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진짜 좋네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진국처럼 AI를 활용해서 의사들에게는 편의성을, 환자들에게는 정확도를 주게 된다면 서로 윈윈이 아닐까요? 어차피 AI는 의사를 완벽하게 대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정확도와 확실함을 높여줄 수 있고 의사들도
편의성에 대해서 한번 느끼게 된다면 영원히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아는 빅테크, 글로벌 완전히 큰 기업들, 빅테크들이 AI를 하는 거는 오케이, 뭐 챗GPT 나오고 난리 났었죠. 근데 AI 헬스케어도 다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왜냐면 돈이 되니까, 트렌드니까. 그런데요, 이제 아마존이 어제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인 AWS가 헬스 스크라이브를 출시했는데요. 생성형 AI의 의료 서비스를 접목시킨 서비스입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거냐면 진료를 할 때 편의성을 높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음성 인식을 사용해서 의료진에게 필요한 진료 기록을 자동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AI가 의사나 간호사와 환자의 대화 내용을 인식해서 진료 기록을 실시간으로 작성해서 전자진료 기록에 직접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I 서비스가 의학 용어나 약물 그런 정보도 생성하면서 시간도 절약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도 비슷한 진료와 의사 간의 시간 단축 혹은 신뢰도 혹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닥스 익스프레스 메드팜이 있습니다. 셋 다 비슷해요. 셋 다 비슷하고 음성 인식 AI나 뭐 생성형 AI나 이런 비슷한 류의 AI를 이용하고 의료 자동화와 의료 편리화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들을 다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먼저 데이터를 많이 쌓고 누가 먼저 침투를 하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평으로는 구글의 메드팜2가 제일 정확도가 높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 기업 모두 엄청난 기업들인데 왜 구글이 제일 좋은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사실 이 메드팜이라는 플랫폼이 말이에요. 실제로 의료 전문가의 수치와 동일한 퍼센티지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임상 전문의가 메드팜2에 의학적 질문을 던졌을 때 과학적 합의에 부합하는 응답을 내놓은 확률이 92.6% 정도 됐었고 실제 의료인들, 의료 전문가들의 수치가 92.9%였어요. 뭐 진짜 똑같은 수준인 거죠. 거기에다가 이거는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미국 의사 시험 있잖아요. 의사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여준 게 메드팜입니다. 메드팜이 미국 의학 면허 시험에 85% 점수로 합격을 했어요. 그때 GPT 3.5인가가 50% 점수로 겨우겨우 합격한 게 되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메드팜2는 85% 점수로 통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의료 AI 쪽에서는 구글이 우위에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글로벌 빅테크들도 의료 AI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의 대장이지만 AI 바이오 업체에 6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만큼 진심이다. 영상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하실 기업 같은 경우 어디가 그래서 좋은데요? 라고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AI 진단, AI 신약 계열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로 AI 바이오가 나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AI 관련된 영상들은 꼭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뼈와 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두 개나 있어요. 지니너스와 이틀 전에 상장한 파로스 아이 바이오입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지니너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찾은 항암 백신 전임상 데이터를 오픈했고 내년 상반기에는 임상 1상에 진입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이제 더불어서 암 진단 쪽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기업이고 해외 매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요. 이제 파러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신테카바이오랑 비교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신테카바이오 대비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상황인데요. 회사의 사이즈나 인력 퀄리티로 봤을 때는 신테카바이오가 우위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AI 신약 개발 플랫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두 가지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찾은 후보 물질이 임상에 진입을 했느냐, 두 번째는 해외 파트너사가 있느냐에 대해서였는데요. 파러스 아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발굴한 후보 물질이 임상에 진입한 회사이고, 신테카바이오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해외 파트너사와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인력 측면에서도 2배 정도 파러스 아이바이오 대비 많고요. 클라우드 서비스도 보유하고 있고 슈퍼컴퓨터 관련해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파러스 아이바이오와의 차이점이다. 제가 영상에서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세 기업 모두 전체적인 트렌드는 동일하고 앞으로 AI가 메가 트렌드라고 했을 때 정말 같이 보면 좋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멋있다, 누가 더 비싸야 된다는 지금 당장 결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요소 충족하는 기업들 위주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테카바이오와 파러스 아이바이오는 아직 매출이 2억, 3억 정도밖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너스 매출이 훨씬 높다는 점까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신약 개발 기업들만 말씀드리면 또 아쉬우니까 진단 기업 두 군데만 설명을 드릴게요. 루닛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루닛이 어제 장이 끝나고 ADC 항암제 효과 있는 환자 찾아달라고 아스트라제네카 루닛에 러브콜을 했답니다. 루닛은 정부 간 계약도 많고 파트너사들도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글로벌 탑급의 AI 진단 업체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빅파마와도 계약을? 제가 루닛 설명드릴 때 루닛 정말 매출도 많이 늘어나고 글로벌 대표 의료기기 업체들, 진단기기 업체들이랑 계약이 되어 있는 것도 너무나 좋은데 글로벌 빅파마와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게 너무나 아쉽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가 나왔고요. 제 루닛에 N2 임상에 쓸 AI 솔루션 공급을 제안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최적 환자분을 분류해서 부작용을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는 특장점이 있어요. 결국에는 N2가 유방암에서만 지금 베스트 인 클래스다 보니 적응증 확장을 위해서 추가 임상을 하고 있고요. 그 추가 임상에서 루닛의 AI 솔루션을 원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말 베스트죠. 그래서 루닛이 앞으로도 빅파마와의 계약 그리고 또 다른 기업들과의 계약이 늘어나게 된다면 정말 더 크고 좋은 기업이 될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게 되었고요. JLK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정책이 나온 점 그리고 뇌졸중 관련해서도 지금 대안이 너무나 중요하고 진료가 골든타임이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라고 했을 때 뇌졸중 AI 진단은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시간 싸움인 질환의 경우 AI를 활용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이번에 한 번 더 알게 되었습니다. 루닛은 사실 암 AI 진단을 하는 기업들이 글로벌리 너무나 많은데요. 뇌졸중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은 너무 많지는 않고 한 3-4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JLK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글로벌 인증을 여러 번 받고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두 기업만 설명을 해서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AI 진단 기업들 중에서 특정 질환 위주로만 하고 있는 기업들을 정했어요. 루닛은 암, JLK는 뇌졸중, 이렇게 뷰노는 뭐 암, 뇌질환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딥로이드는 뭐 의료 AI뿐만 아니라 교육 AI를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기업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의료 AI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가 큰 기업들 위주로 실적도 잘 나온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 하반기가 기대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삼바도 어제 9% 올랐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발 볼 시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기대를 해보면서 안녕.